안녕하세요. 브레인사인 수업 한번 시작해 볼까요?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들하고 신나게 물놀이 많이 하십니까? 신나게 재미있게 놀다 보면 한 달이 금세 가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이제 점점점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추워지겠죠. 우리나라는 얄미운 사계절이 다 있어요. 그쵸? 네. 자, 이번 주에 할 것은 지킬 수 있어요 라는 책이에요. 죄송합니다. 아이들하고 생활 속의 약속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하고 신뢰감을 형성하는 시기가 사실 24개월 미만 정도까지는 응가를 갈아주고, 배고플 때 밥을 주고, 또 심심할 때 웃겨주고 놀아주고, 이렇게 엄마랑 상호작용하면서 신뢰감이 생기고, 그리고 세상은 믿을만 하다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24개월쯤 지나서 이제 아이들이 뭔가를 좀 알고 자기 의지가 생기고 할 때는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해줄게 하고선 잊어버리면 아이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빠 이거, 엄마 이거라고 얘기하면 그거 해줄게 사줄게 알았어 이따 해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쌓이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야, 엄마 아빠는 대답은 하고 해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이 이런 생활 속에 있는 약속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부모님이 특히 아이와 약속해 라고 특별히 이야기할 때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 거를 엄마 아빠가 보여주셔야 아이들이 약속이 유효하고 약속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먼저 기반이 되고 그거를 먼저 바탕에 깔고 있는 상태에서 융통성이라는 걸 발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사회에 대한 믿음도 없고 부모에 대한 믿음도 없으면 아이들이 그런 규율이나 규칙을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아기 때는 부모님이 사소하지만 아이와 약속을 한다거나 손을 꼭꼭꼭 하는 것을 지켜주셔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 가끔 영화에서 보면 되게 많이 자유로운 것 같은 미국 영화에서도 보면 아빠가 특별한 날에 특별한 약속을 한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야구 시합이 있는 날이거나 아빠 오실 거예요, 내가 그날 꼭 갈게 라고 했을 때 오지 않았을 때 그 실망감, 아이들이 그 영화 속에서 정말 많이 드러나잖아요. 아빠가 뭐 경찰이거나 무슨 요원이거나 이래서 그때 진짜 우리가 봐도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어때요? 어떠한 거를 미루고선 하고서라도 막 피를 흘리면서라도 막 이렇게 막 붕대 감고서라도 그게 거기에 가 있거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특히 외국 생활을 하면 그런 약속을 하는 거에 대한 것을 지키는 걸 되게 어린 아이들하고 하는 약속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네, 많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딱 읽어보시거나 노래 불러보시면 아는 거죠. 꾹꾹꾹 약속해, 꾹꾹꾹 약속해, 자동차 안에서는 안전벨트, 우리 모두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이젠 뒷좌석까지 모두 다 안전벨트 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 노래 하면서 그냥 안전벨트 매세요, 엄마가 매줄게요, 꾹꾹꾹 약속해, 꾹꾹꾹 약속해, 안전벨트 해야죠. 이렇게 노래 불러주면서 하면 아이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쿵쿵쿵 뛰거나 움직이는 아이들을 요새는 글쎄 많이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스마트폰을 많이 보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지 말기, 우리 모두 약속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복잡한 화장실 한 줄 서기, 우리 모두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이렇게 보호하고, 또 띠띠빵빵 찾길에선 엄마랑 손 꼭 잡기, 우리 모두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사소하지만 생활 속에서 하는 약속을 잘 지키면 거기서 아이들이 지켜도 될 거? 아, 요거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좀 안 지켜도 되는 거야 라는 거를 잘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 외국에서 이제 외국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외국에 여행을 가거나 하다 보면 되게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그 찾길이 되게 자유롭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먼저인 경우도 있고, 뭐 중국 같은 경우 가면은 이제 차가 많이 우선인 경우도 많고, 또 베트남 이런 데 가면 오토바이 조심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만 딱 배운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데 이 나라 사람 특성상 이게 우선인 거야. 그리고 이거는 중요하지만 그냥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건너가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이제 현장에서 보면서 융통성이라는 걸 발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거나 이런 것들로 교통 질서가 되어 있고 또 중국 다르고 베트남 다르고 또 뭐 캐나다 다르고 뭐 다 다른 것 같아요. 다녀보면은 그들의 문화 속에서 교통 질서가 또 이렇게 뭐랄까 나름대로 정리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함께 길을 걸어가면 가끔은 이제 큰아이는 어때? 이렇게 얘기할 때 있고 작은 애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보면은 어디에서 주로 좀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서 물론 지켜야 될 규범이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지만 이 기본적인 걸 지키는 가운데서 이제 그런 나라마다 융통성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과 아빠들께 꼭 당부드리거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와 한 사소한 약속은 꼭 지키세요. 그게 아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뢰감과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 바탕이 있어야 아이들이 융통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하고 중요한 상황일 때 자기가 이거는 지키지 않아도 돼. 이거는 나의 몸을 보호하는 게 먼저야 라는 것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먼저 기본적으로 깔아주시고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랑 약속 많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재밌는 거 손가락 걸면서 노래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 주 동안 노래 많이 불러주시고 또 어디에 교통표지판이 있고 어디에 이런 약속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